교육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인사 한번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알렉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CP펌 시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기본적인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뒤에 일단 실모델 실습을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와인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모발 진단, 그리고 모발에 맞는 펌제를 선택하고 로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한번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CP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입문을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 CP라는 시술 자체가 보통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유행을 타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매니아층이 진짜 두터워요. CP펌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스타일적으로 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시즌별로. 하지만 결국은 기능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 모발이 가늘고 일반 세팅펌을 할 때 웨이브가 안 나고 빨리 풀리거든요. 근데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묶여. 저 흘러내려요. 근데 그런 분들은 스타일보다 기능적인 거예요. 웨이브가 있어야지 묶었을 때 볼륨이 살고 이 끈이 풀리지가 않고 오래 가고 비용 절감도 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CP펌을 했던 분들은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지금 미용의 어떤 시술적인 부분도 다 포화 상태예요. 어디 가나 세팅하고 어디 가나 다 똑같이 매직을 해요.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CP펌이라는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에요. 이 시술을 함에 있어서 매출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펌을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은 실전을 하지 않은 이론적인 부분에서 막 떠도는 소문들이 많거든요. 제가 근데 팩트를 좀 찝어드리면, CP펌을 할 때 와인딩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왼쪽, 오른쪽, 뭐 위아래, 왼쪽, 오른쪽 서로 교차해서 와인딩을 해야 되고 섹션을 교차해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별로 큰 의미 없어요. 자, 왜냐면 이따가 모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와인딩을 한 방향으로 하든 양쪽 방향을 교차해서 하든 어쨌든 다 끝나고 나서 손으로 풀면은 방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웨이브가 강하면 강할수록 방향성이 더 안 보여요. 와인딩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여기 오버랩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부자연스러우니까 이쪽 방향을 반대편으로 뭐 감아야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크게 의미 없어요.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 그게 팩트입니다. 그럼 이따 보여드릴게요. CP펌을 함에 있어서 왜 교차를 하는 게 좋지 않냐면, 사람마다 힘을 주는 텐션을 주는 그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괜히 어설프게 오른쪽으로 와인딩하고 왼쪽으로 와인딩 하잖아요. 그러면 텐션이 달라요. 그러면은 오른손은 내가 평소대로 나오지만 왼쪽에 텐션이 약하다. 그럼 왼쪽으로 했던 부분이 텐션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CP펌은 와인딩을 할 때 최소 혼자 들어간다 가정했을 때 1시간에서 숨 많으면 1시간 반까지 걸려요. 그걸 또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가고 똑같은 텐션으로 일정한 양, 일정한 펌제 도포, 일정한 방향으로 와인딩을 마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고객님들이 손으로 풀었을 때 거울 보면서 왼쪽 오른쪽 컬이 다른 것 같아라고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예?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인턴 과정에 이 트위스트 펌 과정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워낙 안 하는 이제 이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파마를 말 때 방식이 스파이럴 방식으로 해서 뿌리부터 나선형으로 말고 나오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 끝머리에서부터 감아서 말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 맞다 틀리다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곳에서 고객님들이 하고 마음에 안 들거나 풀려서 다시 오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풀려도 이쁜 거는 뿌리에서부터 말고 나오는 스파이럴 방식의 트위스트 기법이 이뻐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은, 밑에서부터 말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텐션이 여기가 가장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컬이 풀리면 여기서 먼저 풀리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말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계속 말아요. 그러면 풀었을 때 당장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짜글짜글 거려요. 왜냐? 위에서부터 말면은 내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텐션으로 말고 나오기 때문에 풀려도 그냥 리치감이 선명하게 딱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밑에서부터 말면은 일정하지가 않아. 패턴이 계속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부분은 머리가 감기고 감기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고무줄 계속 꼬우듯이. 근데 거기에 약이 다이렉트로 묻은 상태에서 모발 자체가 서로 진이겨지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는 지글지글 되고 웨이브 여기 나오고 여기 웨이브 풀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자료는 제가 나중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밑에서부터 말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말고 내려오는 게 고객님들 만족도가 훨씬 높다. 하지만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요. 고객님들이 끝머리가 빠지는 게 싫대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끝머리가 외국인들 머리처럼 동글동글 말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밑에서도 말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런 경우 제가 히피를 거의 지금 8년째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결됐어요? 그거밖에 없나요? 궁금증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이든 일반 펌이든 매직이든 어떤 그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고객의 스타일을 변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고객의 니즈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왜 히피를 하는지, 왜 10펌이 아니라 일반 펌을 하러 왔는지, 그게 중요해요. 자, 10분 중에서 다 상담을 해보잖아요. 팩트는 뿌리. 10펌을 해도 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일반 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할 수도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또 디테일한 작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시술적인 부분에서는 시술자는 편해요. 왜냐? 고객님들이 이미 어느 정도 컬 사이즈를 본인이 다 정해놓고 와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나와요. 테크닉만 맞으면. 근데 세팅폼 같은 경우는 고객님 오시면은 자, 기본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 듣고 거기에 맞는 커트 디자인 해야 되고 모발 송산도에 맞는 시술을 정해야 되고 매직을 할 건지 세팅을 할 건지 매직 세팅을 할 건지 C컬을 할 건지 S컬을 할 건지 몇 호로 할 건지 이 모질에 맞게 몇 호를 해야 될지 상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히피펌은 고객님들이 심플해요. 강하게 해주세요. 굵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자료만 있으면은 거기서 로트만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 모질만 잘 파악하면은 어차피 로트 사이즈는 위아래 한두 사이즈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선택, 펌제 선택, 말면 끝.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객단가가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고객님들이 처음에 상담할 때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하시지만 내가 일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다음에. 왜? 힘들거든. 힘들지만 다른 타 미용실들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왜?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왜 안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힘들대요. 저는 돈 없어도 힘든 게 더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손님 없어서 힘든 것보다는 손님이 많아서 몸이 힘든 게 더 나아요. 난 그걸 선택하거든. 그럼 너희들이 안 해? 내가 할게. 이 주의입니다. 할 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객님들은 이제 일반 세팅보다는 텀이 길어요. 저희 어저께도 한 580일 많이 오셨어.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쌓이잖아요. 어쨌든 결국 1년 안에 리턴 하거든요.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리턴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거지. 그리고 어설프게 배워서 그냥 흉내만 내잖아요. 그럼 안 가요. 결국 그 고객님들이 찾아서 다시 와요. 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게 팩트인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시술의 객단가를 높일 수 있고 나름 또 퀄리티도 좋아요. 이게 뭐 강한 컬은 강한 컬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고 웨이브 컬이 굵게 7, 8호 정도 가잖아요. 그럼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풀리면은 세팅펌 오늘 한 것 같은 모발로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와인딩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뿌리가 웨이브가 잘 표현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펌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매장에서 일반 펌 약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멀티 펌제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지만 펌제도 펌제마다의 알칼리도가 다 달라요. 물론 pH는 거의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알칼리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원약의 파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발 타입, 굵기, 곱슬 강도에 따라서
펌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좀 비치를 해두는 게 좋긴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개는 아니지만 한두 개 정도. 저희도 지금 매장에 쓰는 펌제가 하나, 둘, 무연화 펌제까지 총 3개예요. 이 3개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로트 선정. 로트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뿌리부터 웨이브가 표현이 되려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커트를 쳐야 되죠. 커트를 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레이어를 줬어요. 레이어만 주면 끝인가요? 끝머리가 너무 뭉퉁해질 수 있으니까 모량 감소를 해야 되겠죠. 질감 처리나. 자,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 기장에서 정말 샤기 컷을 옛날처럼 하듯이 루트 싱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반절부터 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모량이 제일 많아요. 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붓구처럼 모량이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트 같은 경우는 보통 두께가 지름이 위아래가 똑같아요. 원주율이죠. 이 머리카락이 한 바퀴 감겼을 때 이 원주율을 계산하면 위쪽이랑 아래쪽이 똑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로트는 여기 중간이 홀쭉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위에서부터 말아야지 해서 말면은 어떻게 되냐. 모량이 많은 쪽이 두꺼운 쪽으로 말리고 점점 밑으로 갈수록 모량이 적어지는데 홀쭉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뿌리는 굵게 늘어지고 끝머리는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로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홀쭉한 부분이 뿌리 쪽으로 가주는 게 조금 더 뿌리에서 웨이브가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번이 이렇게 특수한 로트를 사용해서 이 위쪽 부분이 좁게 나와 있는 부분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모량이 많은 두꺼운 부분이 좁은 쪽으로 와인딩이 되고 모량이 점점 적어지는 부분이 두꺼워지는 쪽으로 와인딩이 되기 때문에 감기는 원주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풀었을 때 뿌리 부분과 끝머리에 일정한 패턴의 웨이브가 표현될 확률이 높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자, 왜냐면은 데미지율이 아무래도 반복적인 시술, 염색을 통해서 이쪽 부분에 데미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약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얘는 약의 반응을 빨리 해요. 그리고 와인딩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점점 위로 와인딩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얘들은 점점 데미지와 함께 컬이 강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사전에 고객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한 가지 예로는 와인딩을 다 해놓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액상에 펌제를 뿌려도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데미지율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약이 한 가지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이 모발에 여기에는 좀 알칼리도가 높은 약을 써야 되고 여기는 중간 정도 약을 써야 되고 여기는 너무 알칼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알칼리가 들어있지 않은 염산염이 들어있지 않은 무알칼리 펌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말아놓고 후에 펌제를 바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 손상도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뿌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요소 2가지죠. 첫 번째는 펌제 선택, 두 번째는 로트 선택, 세 번째는 커트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너무 날리면은 끝머리가 짜글짜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위스트로 모발을 꼬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질감이 세팅 펌처럼 매끄럽진 않아요. 로트가 커질수록 그런 현상은 적어요. 커트를 진행을 레이어를 주더라도 틴닝 처리를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은 약간 질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혹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블런트로 커트를 툭툭툭 치고 틴닝 처리를 했는데 이 끝모발이 좀 두껍게 뭉툭하게 뭉쳐져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와인딩이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끝머리가 이쁘게 안 빠져요.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얄쌍하게 좀 끝머리가 빠져줘야 되는데 끝머리가 딱 중앙으로 가서 풀어보면은 이거 끝머리가 나온 건가 안 나온 건가 그런 느낌. 그래서 끝머리 질감은 조금 빼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 안쪽을 과감하게 치는 건 아니지만 그게 3가지 팩트예요. 요거만 기억하시고 고객님하고 이걸 토대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오늘 배운 와인딩이 들어가시면 거의 성공 확률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팩트는 뭐냐면 모발은 이 이어 투 이어 있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모발이 상대적으로 얇아요. 얇고 큐티클층이 두터워요.
근데 약해요. 그래서 세팅 펌에도 여기 잘 안 나오고 빨리 풀립니다. CP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위에 내가 선택된 로드보다 2단 정도 작은 사이즈를 들어가요. 근데 그 부분은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대부분 여기가 목걸이를 하고 있거나 머리를 자주 묶는 분들은 다 거의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량이 적어요. 그런데 클레임 걸리면 어디가 걸리냐?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걸려요. 들어보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여기 컬 안 나온 것 같다고. 그래서 강하게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세게 나와요.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은 여기 또 너무 짜글짜글하게 나왔다고 또 클레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시간을 또 비워야 되거든요. 시간이 곧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요소들을 고객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서로 합의하에 시술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게 한 번에 말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섹션을 너무 넓게 뜨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발을 여기서 이렇게 꼬았을 때 있잖아요. 내가 잡은 섹션을 보고 그 중간을 봤을 때 여기서 당겨오는 길이, 여기서 당겨오는 길이, 여기서 당겨오는 길이가 좀 거의 일정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한쪽으로 감다 보면은 와인딩 할 때 한쪽으로 쏠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 내가 잡은 섹션, 내가 만들어 놓은 섹션의 정중앙에 올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대로 쭉.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지. 돌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돌리고. 오케이. 일단은 근데 여기 약간 매직할 때 꺾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죠? 네. 모발이 얇아서 아마 염색에 매직되어 있고. 이 CP를 3년 전에 하셨다고 했나요? 3년. 그러면 1년, 2년, 3년이면은 여기 이쪽 부분은 딱 뿌리 쪽이겠네요. 뿌리 연절이 뭐 색깔 딱 보이죠? 밝은 거 보이죠? 네. 이 부분. 이게 여기는 지금 누적된 게 일반 CP 트위스트 들어갔고 매직 들어갔고 전체 염색을 한 번 하신 건가요? 전체까지는 안 했어요. 계속 보이는 데만 했어요. 셀프 뭐 혹시 버블 염색냐? 아니요, 그 시세 이동. 시세 이동. 그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하네요. 예. 버블 샴푸 했으면은 더 상한데. 그러니까 henna 염색하신 분들은 한번 벗겨내고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폼풀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일반 멀티펌제 약간 비율적으로 믹스해가지고 발라놓고 열 처리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꼬리빗으로 계속 빗어내면서 벗겨내고 나서 그러면 돼요. 근데 그냥 하면 늘어져요. 근데 물염색은 어차피 지금 나오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 똑같이 파우더잖아요. 근데 물염색은 잘 나와요. 물염색은 방법은 헤나랑 똑같은데 그냥 해도 컬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샴푸 진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목걸이 같은 거 안 하시나 봐요. 목걸이 하고 하셨어요? 있어요. 보통은 이게 씹히거나 이러면 여기가 많이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체인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많이 씹혀가지고 다 뜯어져 있는데 그렇진 않으시네. 그리고 뭐 이게 요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운동할 때 머리끈 하고 있다 뺄 때 이게 빼면은 타타타타닥 빠지잖아요.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끊어져서 모량이 제일 적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시네요. 모양 여기가 제일 없어요. 응? 여기가 제일 없어요, 모양. SMP 하셨구나. 맞아요. 한 달에. 자, 오늘 그 모델분께서 사전에 저한테 그 미리 주신 사이즈가 이게 235예요. 그러니까 요거 2호랑 3호를 믹스한 요 정도 웨이브 컬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좀 길었으면 이쁜데 조금 애매한 기장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하면은 올라가고 결국은 이 머리 앞으로 빼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긴 머리가 이쁘기는 한데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를 원하시니까 235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35보다는 조금 더 컬감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피로또 2호면은 일반 로트로 생각했을 때는 한 8, 9호 정도 돼요. 사이즈가. 뿌리에 모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한 11호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11호 정도 사이즈 들어가도 한 10호나 9호 정도 사이즈로 나오니까.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모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내려갈수록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뿌리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하고 이 감기는 원주율 자체가 비슷해지면서 일정한 컬의 패턴이 표현되는 거죠. 물론 중력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늘어지긴 해요. 그리고 두상의 형태에 따라서 이 플랫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코너 부분에 웨이브가 걸리면 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 찍어내듯이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웨이브가 뿌리에서부터 끝머리까지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트를 쓰는 거죠.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은 일반 로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는 고객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가르마 이렇게 타시죠? 맞아요. 가르마를 이렇게 타는데 파마를 와인딩을 이 가르마대로 하잖아요. 여기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가르마를 기준으로 조금 더 옆으로 타요. 와인딩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파마 다 끝나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볼륨도 더 많이 살고 이 구분이 그렇게 많은 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가르마를 하더라도 이렇게 타면 여기가 부자연스러우니까 처음 날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와인딩을 한 다음에 넘기는 게 나아요. 그렇게. 근데 진짜 그 상담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이 매직이 너무 잘 펴져 있어요. 끝머리까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게 진짜 잘하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매직을 하고 케라틴으로 덮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고객님들은 몰라요. 진짜 잘 보였어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젖어도 이렇게 될 정도면은 이게 진짜 찐 고수 분이거나 아니면은 케라틴유 썼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굉장히 애매한 거지 이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케라틴유라고 하면은 근데 케라틴유여도 제가 또 그 이유 중에 본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본풀만은 아니지만 무연화 펌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라틴유를 했던 모발도 그 무연화 펌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좀 적어요. 컬이 나와요. 그래도 컬이 늘어질 뿐이지. 근데 일반적인 알칼리 이제 저기 HCl이나 MEA 들어있는 그런 펌제는 바르면 머리가 녹아요. 특히 매직량 녹아버려요. 그냥. 제가 2, 3호가 들어가지만 네이프단이 컬이 빨리 좀 풀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이프단은 좀 더 작은 롯들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은 펌제를 근데 모발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비벼보면은 눅진눅진 되긴 하네요. 이게 비벼보세요. 그죠? 근데 눅진눅진한데 이렇게 접어보면은 탄력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그 큐티클 무너지지 않게끔 약을 무연화 펌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딱 여기지. 여기 눅진되죠. 아 근데 여기도 그런다. 제가 아까 그 뿌리 약간 꺾인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눅진되는구나. 이상하다는데. 일단 여기 세로 자란 부분은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그냥 멀티 펌제 들어가고 이 아래쪽으로는 다 무연화 펌제를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시술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처리는 제가 요걸 좀 많이 쓰거든요. 이게 원래 그 노오시 트리트먼트잖아요. 근데 CP펌 스타일링 할 때도 좋고 저는 이거 전처리로 좀 써줘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냥 뭐 로트 크기만큼 연습할 때는 그렇게 많이 배웠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끝 모발의 양에 따라서 섹션이 때로는 넓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왜 이게 데미지가 있는 모발에 저 같은 경우는 무연화 펌제를 쓰냐면 어찌됐든 이렇게 만졌을 때 눅진거린다는 거는 모발 자체가 알칼리화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과펜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쨌든 알칼리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인 멀티 펌제에 이제 알칼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잘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게 없는 제품을 써서 컬을 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직 부분하고 염색되어 있는 부분하고 경계가 좀 있고 만져보면 그 누묵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약 도포를 아래쪽을 먼저 약 도포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좀 더 강한 약을 뿌리를 연결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먼저 이렇게 약한 약이 베이스, 리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베이스 깔고 들어가잖아요. 약한 약을 깔아놓고 위에 건강한 약을 도포를 하게 되면 빗질에서 약이 조금 흐르더라도 이 경계 부분이 조금 중화가 돼요. 근데 윗부분 먼저 강한 약을 바르면서 빗질해가지고 이미 여기를 데미지를 주고 얘를 하는 거는 이제 크게 효과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아래, 이게 안쪽 부분은 파마가 좀 빨리 풀리니까 여기 조금 더 강하게 좀 넣어 드릴게요. 여기에서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죠. 근데 지금 이 로트는 윗부분하고 끝머리가 똑같이 일자기 때문에 중간부터 안 말아도 돼요. 요거는 끝까지 와인딩. 지금 여기까지만 약발을 밑에는 안 바르신 거죠? 이렇게 발랐어요. 아까 요거. 손풀. 응. 봄풀 발라 아까 빗질했잖아요. 아니, 아니. 봄풀에서 빗질했잖아요. 여기도 자. 자, 이 간격 벌어지지 않게끔 텐션 일정하게. 근데 아래쪽은 매직하고 펌하고 염색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텐션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은 네이프 단이니까 크게 적용은 안 되지만 여기서 앞머리나 이런 구렛나루 쪽 같은 부분은 모량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머리를 억지로 이렇게 꼬으려고 하면은 더 이렇게 결감이 안 좋아지니까 그럴 때는 마지막에 한번 꼬우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가서 와인딩 해야 돼요. 그 면으로 말리잖아요. 좀 더 깔끔해요.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서브 봐주셔가지고 한 30분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끝머리까지 확실하게 빼주셔야 돼요. 이 끝머리가 확실하게 안 빠지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가 웨이브가 잘 나오다가 끝머리가 쭉 뻗어요. 그거. 근데 고객님은 되게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네, 막 피부 관리사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관없어가지고. 같은 미용 계통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까 눅신눅신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파마약 바르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눅신눅신한 게 조금 덜하고, 그러니까 이 탄력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탄력이. 근데 이게 이 펌젤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류의 펌젤을 써야지 좀 더 안전하게 컬이 탄력 있게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펌젤을 쓰게 되면은 이 환원제가 들어가기 전에 거의 알칼리에 먼저 큐티클이 무너지기 때문에 머리가 눅눅하고 그 다음부터 컬이 흐물흐물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요 이제 두상이 점점 둥글어지면서 각도가 들리잖아요. 각도가 들리면 똑같이 두상 각도 90도대로.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때 여기가 씹히는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발 데미지 있는 분들은 꼭 빗질 한번 해서 이 각도 그대로 와인딩. 자, 이제 테스트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를 로트를 다 풀어서 보면은 웨이브가 땡글땡글땡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나왔구나 해서 이걸 다시 와인딩을 해요. 그리고 바로 중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쭉 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던 포인트에 정확히 와인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난 뒤로는 뿌리 부분만 나올 수 있게끔 컬을 보고, 그리고 테스트는 웬만하면 위쪽보다는 여기를 봅니다. 이 안쪽 부분을 테스트를 봐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중간에 잡고 하나 둘 나왔죠. 그대로 둘 셋 여기까지만. 어차피 뿔이 나왔으니까 아랫부분은 컬이 99.99999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날 머리라면은 아예 시술을 하면 안 돼 쓰는 게 맞고. 바로 중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중화제에 뿌리면은 머리카락에 이게 중화하고 로또 풀잖아요. 그 윤기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성분이 첨가돼서라기보다는 일단은 무연화 펌제 자체가 뭐 모든 무연화 펌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염산염이 일단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발의 수분을 많이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이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약간 삼투압 현상 때문에 모발에 있는 수분 자체를 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펌제에서부터 이미 모발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중화제로 했을 때 윤기가 더 많이 되는, 플러스 되는 거죠. 열 처리 없이 지금 자연 한 35분 보고 그냥 바로 하시죠. 그렇죠. 왜냐면은 모발 타입이 이제 여러 가지 펌 시술을 했고 매직을 했고 염색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왜냐면 이미 모발이 알칼리화 되어 있는 모발이기 때문에. 나이 먹어가지고 그런가 잘 보이죠. 글자가 작은 거야 눈이 안 좋은 거야 이거 진짜 참. 화면이 너무 작아요. 예? 그래요. 걔가 화면이 너무 작아요.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화질이 제일 좋아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 들고 다니려고 이제 교육할 때 핸드폰으로 하니까 문자를 못 보고 같이 이래서 풀까요? 제가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풀 때 있잖아요. 풀 때도 최대한 머리카락이 뜯기지 않게끔 자 보세요. 이걸 보라색으로 말았는데도 지금 컬이 이 정도인 거예요. 여기가 좀 강해도.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큰 걸로 말았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더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과하게 컬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풀 때도 어쨌든 오늘 머리를 했을 때 오늘이 제일 이뻐야 되잖아요. 이렇게 풀 때 막 엉키고 이러면 그걸 다 풀어버리거든. 그럼 부스스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용실 나갈 때는 최대한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풀 때도 조금 이렇게 정돈되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CP로트. 자, CP로트 보면은 이 뿌리랑 밑에랑 컬이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안 날 수는 없지만 많이 안 나죠. 이 밑에 이 로트랑 일반 로트랑 비교했을 때 보면 이 컬의 이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요게 일반 로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로트, 그러니까 우리가 홀쭉 중간에 들어간 로트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느낌이 또 다른 거예요. 보내주세요. 이게 요게 구레나루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보라보다는 얘가 같다고 했죠. 얘가 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라로 했으면은 너무 강하게 나왔을 것 같아. 와, 이게 보면은 이 머리카락에 이게 윤기감 느껴지죠. 요게 펌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크리까지도 어느 정도 다 선택이 잘 됐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수건으로 최대한 물기를 좀 짜주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가르마대로 타면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중앙으로 파마를 말았었잖아요. 이제 원래 가르마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질하실 때 젖은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마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마른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만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파마의 특징이에요. 수분이 있을 때는 컬이 탄력 있고 깔끔한데 마르면서 부시시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손으로 빗어버리면 바스스해져요. 근데 물이 묻으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지만.
자, 이런 느낌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을 좀 손으로 좀 찢어요. 찢는다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을 조금씩 잡고 이렇게 말아뒀기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웨이브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들을 손끝으로 약간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자연 건조를 하면 이렇게 펼쳐져 있던 머리가 이렇게 뭉쳐지면서 하나의 면처럼 보입니다. 아까 여기는 왜 그래요 했던 그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는 이걸 그 도끼빗으로 막 빗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빗으로 빗어버리면 너무 패턴처럼 똑같은 위치에 컬이 잡혀요. 근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좀 찢어서 자연스럽게 컬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럼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마르면 마를수록 조금 컬이 조금씩 늘어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염색 모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옷보다 좀 컬이 진하게 나올 수 있다. 진하게 나오죠. 이건 경험에 의해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이 자신감. 그리고 아는 자신감이 불어.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냥 여기 원장님 정도 그냥 아무것도 만약에 안 와 있는 이런 모발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똑같은 로트 넣었을 때 더 굵게 나와요. 좀 더. 염색 모발이기 때문에 굳이 위에 히피 펌약을 쓸 필요가 없고 일반 멀티 펌제랑 봄플렉스 펌제만 가지고도 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히피펌 있잖아요. 이거를 가장 이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딱 요 관점이에요. 이게 히피를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찍을 때 고객님이 서서 찍었을 때랑 위에서 밑에를 찍었을 때랑 이 컬의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이쁘네요. 네, 잘 봤어. 너무 이쁘죠. 자, 한번 사진 찍으십시오. 네. 아, 맞네. 잘 나오기 진짜 잘 나왔네. 이게 지금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멀리서 보면은 여기 밑에 이게 지금 여기 이 부분 예전에 히피펌 했던 이 부분 색깔 밝은 부분 보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데미지율이 여기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여기. 예, 근데 일반 파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발 진단 그리고 파마약 선택 그리고 로트 선정만 하면 거의 나온다고 보죠. 거의 나오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거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고요. 나 또 하신 거 없으시죠? 제품 그거 1, 2, 3 그거 아니 뭐야 1, 2 그거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예, 공유 다 해드릴게요. 방 만들어서 공유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예.